오늘은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해놓고 화를 내면 진짜 또라이 같겠죠. 영상을 찍는 오늘은 4월 2일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각 언론들의 헤드라인이에요. 언론을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저 높으신 양반들이 얼마나 멍청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전세 사기에 얼마나 관심이 없고 얼마나 무지하면 이따위 대책들만 내놓고 있는지 그걸 말하려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공인중개사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심각해진 전세 사기 때문이죠. 이번에 새로 바뀐 내용 역시도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 중 일부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달면 전세 사기 치던 임대인들이 없어진답니다. 돌아가신 제 선친께서 강력계 형사셨는데 왜 명찰을 안 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놈이 명찰만 다셨으면 강력범죄들이 막 사라지고 그 고생도 안 하셨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죠. 저 양반들은요, 공인중개사들 목줄을 잡아채면 전세 사기가 알아서 예방되는 줄 알아요. 교육을 더 받으라면서 돈을 더 내게 하고 명찰을 달게 하고 확인설명서를 바꾸면서 과태료를 먹인다고 엄포를 놓으면 전세 사기가 예방됩니까? 애초에 명찰이나 확인설명서 때문에 전세 사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죠. 진짜 뭐가 도움되는지는 쥐꼬리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이라면 노력이 부족하거나 멍청하기 짝이 없는 거죠. 오늘 영상은 공인중개사를 쉴드 칠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 나온 김에 먼저 몇 마디 하고 갈게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하락하는 시기도 반드시 옵니다. 그때마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해요. 원인은 고질적인 전세제도의 폐해와 자기 자본 없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갭투자 때문이죠. 전세는요, 임대인이 돈이 없거나 갑자기 필요해졌거나 무자본으로 갭투자를 하기 위해서 생기는 겁니다. 어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 그 순간부터 그 돈은 임대인 주머니에 없는 거예요. 임대인이 사용했거나 퇴실하는 임차인에게 이미 넘어갔습니다. 현금이 여유로운 임대인은 절대로 전세를 놓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시세가 하락하면 그 임차인이 나갈 때 돈을 돌려받는 게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고, 정상적인 임대인은 신용대출이라도 동원하지만 개념 없는 임대인은 나몰라라 하는 거죠. 무자본 갭 투자를 늘려놓은 인간들은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부터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대규모 전세 사기가 곧 시작되니까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하고, 대규모 갭 투기꾼들은 깜빵 가기 싫으면 무조건 주택수 줄이라고 영상에서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겁니다.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업계에 오래 있으면 대부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늘상 반복돼 왔으니까. 이렇게 피해자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항상 나오는 멘트가 있죠. 공인중개사 업소를 특별히 지도하고 단속하여 불법행위와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 제가 중개업을 시작하고 20년 넘는 세월 동안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멘트입니다. 강산이 2번 바뀌었으면 창의성이라도 좀 발휘하지 20년 넘게 멘트도 똑같아요. 집값은 누가 올렸는데 마지막 범인은 항상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집값을 올리는 주범 맞다고요? 그러니까 저 따위 대책들만 나오는 거예요. 시세가 10억이면 매도인들은 처음에 11억 원을 부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들은 뭘 하냐? 어떻게든 시세인 10억 밑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해요. 11억에 접수받은 공인중개사가 안 돼. 12억 밑으로는 절대로 안 팔아줄 거니까 12억으로 올립시다. 이렇게 한다고요? 1억 원만큼의 중개보수를 더 받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는 계약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고, 계약이란 것은요, 그 공인중개사가 접수받은 매물에 경쟁력이 있어야 성사되는 겁니다. 내가 접수받은 502호가 옆 부동산에 접수된 503호보다 500만 원이라도 싸야지 내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세보다 비싼데 어떤 멍청이가 삽니까? 매수인들이 그 정도 호구는 아니죠. 전국의 공인중개사가 몇십만 명이고 현재 개업한 대표자만 10만 명입니다. 지역마다 공인중개사가 단 한 명이라서 그 사람이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나요? 공인중개사가 조금이라도 가격을 깎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인지 집을 단 한 번이라도 팔아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실 거예요. 지난 폭등 시기에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아파트 쇼핑을 주도한 사람들도 공인중개사들이 아닙니다. 부동산 어쩌고 하는 컨설팅 사업자 걸어놓고 자칭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지, 지역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는 구조상 그게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다 부동산쟁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죠.
공인중개사가 집값을 막 올리는 게 현실에서 가능하다면 저는 제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업을 해왔겠죠. 내가 앞장서서 막 올려서 내 집을 팔아먹은 다음에 집과 중개사무실을 다른 아파트로 옮겨서 또 막 올리고 또 팔아먹고, 니들 논리라면요, 서울에서 이거 몇 번만 하면 앉아서 10억 원은 우습게 볼 텐데 저는 똥멍청이라서 못하나 봅니다. 전세 사기에 일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없이 쏟아지는 그 사기 사건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연루되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것은 0.01%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10,000건 중에 1건도 안 돼요.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서 모든 전세 사기는 공인중개사가 엮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극소수의 경우조차 직접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중개보수 조금 더 받고 임차인 연결했다가 같이 엮인 것입니다. 대규모의 전세 사기들은 대부분 빌라에서 벌어졌어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하면 일반인들이 시세를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신축 빌라를 올린 다음에 원래의 시세보다 감정가를 높게 책정해서 서류를 발급받고 그걸 믿게 하는 수법이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빌라 건축주한테 돈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평가서를 발급한 일부 감정평가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공인중개사 책임이 전혀 없다거나 다른 쪽을 물고 늘어지려는 게 아닙니다. 이 잘못된 시스템의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목에 명찰을 걸어놓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서 위험을 감지합니까? 고양이는 누구고 쥐는 누군데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똑같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을 확인해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실에선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왜? 기분도 나쁘고 협조할 의무도 없으니까. 공인중개사가 따로 확인할 권한도 없죠. 확인해서 설명하라는 규정은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면 그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확인을 못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는 처벌받나요? 아니에요.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불응해서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적으면 또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다 그렇게 적습니다. 이게 뭡니까? 법조항은 계속 늘어나는데 누가 편해지고 누가 안전해졌나요? 늘어나는 법으로 인해서 편해지거나 안전해지는 사람이 지금 있나요?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전세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마다 나오는 문구가 있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주는 것이 요구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조사 권한이 없는 것이 실제 현실이므로 판례마다 나와요. 저 같은 공인중개사 나부랭이도 판례를 보는데 법을 만드는 양반들이 관련 판례를 안 봅니까? 차라리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규정을 만드세요. 기분은 좀 상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꺼리낄 게 없는 임대인은 더 당당하게 경쟁력도 생기겠죠. 아니면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우리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중개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우리도 걸러내고 싶어요. 정상적인 임대인들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만 상대하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조사 권한을 주고 확실하게 처벌도 하세요. 지금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차라리 그걸 원합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법조항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익 보는 사람도 없고 안전해진 사람도 없고 의무는 있는데 처벌은 또 못하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그래요. 국회의원이 그냥 법조항만 만들면 치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관행도 좀 바꿉시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쓸데없는 법조항들만 주구장창 생겨나죠. 최근에 계속 바뀌는 법들, 공인중개사법, 주임법, 상임법, 농지법, 책상에서 인터넷 댓글 보고 법을 바꾸지 말고 현장 목소리를 좀 들으세요. 개념 없는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아닌 중개사도 많습니다. 전세 사기가 왜 생겨나는지, 그걸 방지하려면 뭐가 효과적인지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사실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말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오늘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두 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좀 길어질 것도 같고 한숨 돌리면서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해야겠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